네, 이번에는 이슈 잡아서 마인드맵 잡고 공부하면서 종목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성수 주머니 매니저 역시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짧게만 예.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고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짧게만. 예, 이번 주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특히 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연말 대주주 양도세 그 회피 물량 때문에 11월 들어서 개인의 순매도가 2조 3천억 원 이상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뭐 이번 주에 뭐 지난해 그 나왔던 그 매도 물량 정도가 좀 출회되었다고 하고요. 오늘 좀 나올 거는 이제 나왔다 보여주는데 일단 뭐 이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회피 물량은 다음에 다시 또 재매수가 가능한 물량이기 때문에 단기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일단 뭐 이번 주 일단 뭐 시장이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FOMC 회의 의사록 이후에 긴축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좀 우려감이 생겼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코로나19 그 누 변이에 관련된 이런 좀 우려감들이 아무래도 그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를 좀 더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 뭐 누 변이는 뭐 백신의 그 이제 뭐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점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좀 우려감을 좀 높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뭐 다음 주 뭐 초반까지도 이런 우려감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고요. 특히 뭐 다음 주에 보니까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는데 지금 보니까 뭐 사우디나 그리고 러시아 같은 오펙 플러스 이제 국가들이 이제 뭐 증산을 이제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직 뭐 불확실하긴 한데 뭐 증산이 중단된다면은 아무래도 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엔 좀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미국의 또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부채 한도 시한이 12월 3일까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또 시장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뭐 지금 볼 때는 일단 뭐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뭐 시장은 당분간 좀 박스권의 흐름 그리고 투자 심리는 이전보다는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런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뭐 지금 실적은 그래도 좀 탄탄하게 나오고 예. 뭔가 좀 성장 재료를 갖춘 그런 섹터 쪽을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최근에 뭐 주도 섹터 중에 특히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계속 이제 성장이 이어질 만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이용해가지고 뭐 분할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블루칩 다우가 2.3% 지수가 크게 예. 밀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약간 뭐 튼튼하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 잡으면서 이제 공부를 해봐야겠죠. 어려운 시장일수록 사실 공부하는 게 답이에요. 맞습니다. 공부를 해서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쌓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주제 마인드맵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네, 연초 이후에 추세가 계속 우하향하던 섹터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바로 5G와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5G를 준비했는데요. 예. 최근에 메타버스의 그 핵심 인프라로 또 부각되기 시작했고요. 내년에는 또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좀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5G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예. 믿어도 돼요? 예, 그래서 일단 먼저 개관해 보겠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지금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앵커님처럼 예. 5G에 대해서는 좀 불신이 좀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예. 5G 관련해서 마인드맵 보시면 첫 번째 목차가 바로 부진했던 원인입니다. 부진했던 원인. 예, 뭐 그동안 왜 이렇게 부진했나 일단 원인을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예. 이 원인이 해소가 안 되면은 내년에도 계속 부진할 겁니다. 근데 갖고 오셨다는 거는 해소가 된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네, 지금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이런 좀 포인트를 보시면은 그래도 올해 대비 뭐 내년에는 그래 좀 좋아지지 않겠나. 뭐 이런 점 때문에 뭐 지원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5G를 그래도 좀 저가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제 내년에 내년 상반기 또 실적이 많이 개선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뭐 그 근거를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세 번째는 일단 뭐 메타버스나 뭐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핵심 인프라로 또 이제 5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최근에 또 우리 주시장의 가장 큰 그 이제 테마 중에 하나였는데요.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세 번째 포인트가 시장의 공감대를 산다고 하면 예. 그럼 이제 또 매기가 쫙 쏠릴 그렇죠. 수가 수급이 쏠릴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최근 뭐 우리 시장은 뭐 실적을 떠나서 뭔가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뭔가 좀 스토리 라인이 좀 짜여지는 그렇죠. 스토리 좋고 그렇죠. 뭔가 상상력을 부과할 수 예. 있고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얘기가 많이 그렇죠. 쏠리더라고요. 뭐 수급이 좀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 이런 뭐 위기에서는 이런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이시고요. 예. 네, 관련주는 제가 한 34종목 정도를 한번 추려봤는데 34종목. 네, 그 중에서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 3종목 정도를 네, 집중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진했던 원인부터 짚어볼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불신을 얻었나요? 네, 뭐 첫 번째는 아무래도 네, 이제 국내 통신 3사의 파이 투자가 많이 급감했습니다. 투자가 늘어났으면은 아무래도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좋았을 건데요. 네, 국내 통신 3사의 5G 투자가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네,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28GHz 기지국수가 45,000개였습니다. 근데 네, 지난 10월까지 204대밖에 구축을 못했고요. 그래서 한 0.45% 정도만 구축했습니다. 예. 그래서 목표 대비 상당히 좀 많이 좀 못 미치는 이런 그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큰 이유로는 뭐 다음 포인트 나오지만 뭐 기지국의 구축 비용이 네,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예. 네, 부담이 많이 됐다 볼 수 있겠고 특히 5G는 이 기지국이 아무래도 이제 주파수가 높다 보니까 신호는 센데 아무래도 도달 거리가 짧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촘촘하게 계속 세워야 되는데 그만큼 더 비중이 늘어난다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 3사는 이런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계속 좀 미뤘고 특히 네,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뭐 주거 지역이나 뭐 사무실 이런 사람들의 밀집한 지역을 많이 찾아가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또 투자가 지연됐다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뭐 간간히 또 삼성의 네트워크 사업 부분 매각설이 나왔는데요. 그럼 왜 매각설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면? 네, 뭐 삼성은 네, 뭐 다른 거는 거의 뭐 세계 그 1등인데 예. 지금 보니까 통신 네트워크 장비 사업은 전 세계 내 시장 점유율이 한 7%로 한 7%. 4위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통신 장비 업종의 특성상 기존의 그 통신사들은 예전부터 거래하던 장비 업체들하고 계속 거래하는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새롭게 또 고객사를 뚫고 나가려니까 상당히 좀 어려웠고 특히 그 뭐 삼성의 그 총수인 이주영 부회장이 또 그동안 또 구속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런 좀 뭔가 좀 영업 활동이 좀 부진했는 게 아닌가 좀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매각설이 자주 나왔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 5G 장비 업체들은 삼성전자와 거래 관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게 아닌가 네,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네, 마지막은 네, 실적 변동성이 상당히 높다는 건데요. 실적이라 좋으면은 그래도 네, 주가가 움직일 건데 일단 실적이 보니까 지난 뭐 2분기에 보니까 뭐 이제 잘 나온 업체도 있고 보니까 RFHC나 이노와이르스는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저조했고요. 아, 들쭉날쭉하는군요. 네, 그리고 네, 지금 보니까 뭐 HFR이나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분기는 상당히 부진했는데 3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좀 기복이 심한 그 실적이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게 예측 가능한 거고 그렇죠. 가장 싫어하는 게 예. 불확실성이니까 예, 예. 잘 나와도 그 다음 분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선택을 예. 못 받는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속적인 수주가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좀 실적도 좀 들쭉날쭉했다는 거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변동성은 이 밑에 상반기 실적 개선 여기서 좀 알아볼 테고 제가 궁금한 건 짧게만 예, 시간이 예. 많이 지났습니다. 그 5G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통신 3사가 5G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요거는 정부 예. 정책이랑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게 통신비 같은 거를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하면서 압박을 가하니까 요런 부분에서도 아니 뭐 나는 비용 그대로 떨 수도 없는데 요거를 어떻게 투자를 많이 하냐라는 그런 기조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좀 해소가 될 만한 네, 근데 준비가 제가 있습니까? 요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통신 3사가 매 분기 영업이익을 1조 원 이상 계속 내놨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뭐 통신 3사가 뭐 통신비가 너무 좀 낮아가지고 투자 여력이 안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매 분기 한 1조 원 정도씩 계속 좀 돈을 벌어왔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네,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 안 해도 되는 뭔가 좀 네, 뭔가 상세할 부분이 예. 있었고요. 근데 그거는 제 다음 포인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외 투자가 증가하는데 특히 국내 투자와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통신 3사의 5 투자는 재개되는데 일단 네, 앞에서 봤지만 지금 네, 통신 3사는 네, 정부의 5G 의무 구축을 상당히 많이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0.45% 정도밖에 투자를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내용을 보니까 네, 올 연말까지 기지국 구축 목표를 10% 미만으로 달성하면은 예.
네, 이제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 나왔고요. 그래서 뭐 내년 4월에 이제 제재를 하게 되는데, 예. 네, 지금 보니까 0.45%인데 올 연말 얼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10% 채우는 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지 근데 않을까. 저는 약간 네. 5G 바라보면서 약간 삐뚤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기조 자체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예. 뭐 사실은 이런 경제 같은 것도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 할당제가 있으니까 거기 맞춰야 돼서 턱걸이를 하고 약간 요런 게 그렇죠. 조금 손이 안 가지 않나 요런 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개선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채워야 되긴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할당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 한 6천억 정도인데 예. 만일에 못 채우면은 이 6천억 원을 반환 못 받습니다. 근데 앞에서 봤지만 뭐 통신 3사가 분기마다 한 1조 원 이상씩 영업이 내기 때문에 6천억 정도는 상세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통신 3사 입장에서는 뭐 굳이 투자 안 해도 우리 뭐 돈 버는 것 감안하면은 예. 그거 내고 뭐 그냥 투자 안 하겠다. 뭐 이런 기조로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지금 뭐 분위기상 지금 보니까 뭐 KT 네트워크 장애 사태가 있었고요. 그 때문에 투자 부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질타를 받았고 특히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예. 이제 내년에 또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은 통신 요금은 뭐 지금 보면 4G보다 5 절친 비싼데 지금 투자도 안 하고 뭐 요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예. 지금 4G하고 저도 이제 5 쓰고 있는데 별 차이도 안 납니다. 요금만 비싸니까 좀 인하하라 이런 압력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쵸. 지금 보면 5G 가입자 상당히 많은데 가입자들이 뭐 저 같은 불만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입니다. 예, 요금은 훨씬 많이 내는데 예. 별로 이게 빨라진 걸 못 느끼고요. 빨라지긴커녕 오지게 안 터져요.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불만이 지금 5G 가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래서 요금 인하 압박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네, 통신업체들은 네, 투자를 크게 좀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쪽 투자는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 뭐 미국은 네, 얼마 전에 인프라 예산안이 지금 의회를 통과했고요. 예.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니까 5G 광대역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특히 네, 미국의 통신업체 중에 보라이즌이 특히 3GHz 쪽에 투자를 크게 늘리는데 예. 특히 보라이즌은 뭐 최근에 뭐 이제 삼성전자가 네, 수주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작년 9월에 보라이즌으로부터 한 8조 원 정도의 수주를 따냈고요. 그래서 미국 보라이즌의 투자가 크게 는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시간 관계상 네, 굵은 글씨 위주로 볼 건데요. 예. 일단 뭐 삼성전자는 네, 앞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해드렸는데 네, 일단 뭐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복귀하고 얼마 전에 네, 미국 출장 가가지고 보라이즌 이제 CEO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업력이 많이 좀 집중될 거고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우리 네, 장비 업체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기회가 될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주는 이제 이번 뭐 4분기 이후에 네, 증가가 본격화될 건데 예. 그 실적은 수주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데 특히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매출로 반영될 거고 특히 뭐 내년 상반기에는 네, 지금 국내 뭐 대부분의 네, 통신 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좀 개선될 거라는 거 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메타버스, IoT 사실 요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예. 좀 관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타버스를 엮이고 NFT를 엮이고 이거 하려면 결국은 5G 있어야 돼라는 게 스토리텔링이 조금 그럴싸하니까 예. 이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네, 메타버스 관련된 포인트를 보시면은 예. 일단 뭐 메타버스는 가상현실에서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도 직접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예. 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현실감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AR이나 VR을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특히 네, VR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량이 기존의 이거 2D 대비 한 5배 정도 소요되는데 이거를 네, 좀 구현하려면은 5G 아니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G는 뭐 이제 속도도 빠르고요. 예. 네, 대규모 데이터 전송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나 VR, 네, VR 기기 사용에서는 네, 5G는 거의 뭐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만큼 네, 수요가 늘 거고 만일에 뭐 5G가 뭐 여의치 않으면은 뭐 상당히 지금 통신업체들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네, 28GHz를 상용하려는 여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28GHz는 상당히 지금 고주파 대역인데 아무래도 상당히 많이 좀 촘촘하게 지어야 됩니다. 예. 지금 보니까 반경 한 100에서 150m밖에 되지 않다고 하고요. 오, 그래요? 3.5GHz는 한 1km 되는데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 뭐 핫스팟 지역, 사람들이 많이 밀집한 예, 그런 예. 또 인빌딩 지역 위주로 서비스한다고 하고요. 제가 보니까 살펴보니까 그 지하철에 또 많이 좀 28GHz를 좀 예.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관련 업체로는 이노와이리스, 예. 솔리드,
RFHIC가 있으니까요. 네, 이들 업체들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지금 뭐 5G 같은 경우 관련주 들어가기 전에 짧게만 이 스토리텔링 지금 말씀하신 이 스토리텔링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시장에서 먹힌다고 생각하세요? 네. 진짜 냉정하게. 네, 일단 뭐 메타버스가 아직은 좀 테마적입니다. 예. 일단 뭐 지금 보면은 좀 오르는 종목들 보면 일단 실적으로 직접 나오는 종목들은 크게 없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뭔가 좀 기대감 때문에 좀 움직이는데 5G도 일단 메타버스 서비스가 활성화될 때 그 필요성이 많이 좀 부각될 걸로 보여지고요. 아직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기대감만으로 움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활용하는 인구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에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이용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성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시장에 많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지금 점수로만 요 5G 네, 일단 뭐 매기가 쏠린 날은 지금은 한 50점 정도. 네.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아니. 5G니까 50점. 네, 일단 뭐 5G는 예. 일단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네, 일단 뭐 50점 정도 주겠습니다. 기존 알겠습니다. 종목들 한 7, 80점 정도 본다면은 근데 네. 시장이 사실은 지금은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매기가 그쪽으로 쏠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스토리텔링이 되기 때문에 50점 주셔도 뭐 다다음 주에 갑자기 뭐 100점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련주로 들어가서 미리미리 좀 모아 놓으면서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30 몇 개라고 34개? 예, 34개 종목이고요. 와, 뭐 좋습니다.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있고 예.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강조를 해봤습니다. 큰 종목이랑 빨간 종목 위주로 가죠. 네, 그래서 큰 종목 위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종목은 서진 시스템인데요. 서진 시스템. 네, 뭐 서진 시스템은 이 통신 특히 이제 함체를 만든 업체고, 예. 뭐 이 회사는 그 알루미늄 금융 쪽에 상당히 좀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이제 케이스도 공급하고 있고요. 예. 반도체 장비 부품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 3분기 뭐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특히 뭐 베트남 쪽에 공장 가동률이 많이 회복했고, 특히 지금 보니까 뭐 ESS나 뭐 생활 가전이나 이제 반도체, 통신 장비 모두 사실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부품도 생산할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성장하는데 뭐 전기차 관련된 이런 좀 모멘텀도 좀 있으니까 앞으로 뭐 이익 레벨도 상당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컨테이너 박스를 이제 공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요. 특히 국내 최대 그 해양 선사의 HMM과 컨테이너 박스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HMM이 좀 필요로 하는 그 컨테이너 물량이 연 한 20만 TU 정도인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TU 정도는 좀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예. 만일에 뭐 이제 납품을 한다면은 뭐 연간 한 1조 원 이상의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뭐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은 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장비 외에도 다양한 이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업체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뭐 5G에 대해서 아직 좀 불확실성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런 다른 사업 부분이 상당히 좀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뭐 리스크 차원에서는 예. 그래도 어느 좀 안전한 종목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예. 지금 현재 뭐 시총도 한 7,900억 원인데 내년 예상 순이익이 한 973억 원입니다. 그래서 PER이 한 8.1배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HFR이랑 이노와이어레스 두 가지 종목 타이트하게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HFR 타이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예. HFR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 네트워크 장비 업체고요. 미국의 버라이즌을 주요 고객사 두고 있는데 3분기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 이런 고객 사양 그 공급이 크게 늘어났고요. 자, 그리고 뭐 연말까지 지금 보니까 뭐 이제 매출로 인식되는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이번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을 걸로 보여지고 저 내년에도 버라이즌이나 뭐 미국의 AT&T로부터 추가적인 수주도 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PER 한 9.1배 정도 수준이고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도 계속 이어진 종목인데 최근에 좀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있을 때 좀 눌림목에서의 분할 접근은 좀 유효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노와이러스인데요. 이노와이러스는 특히 이제 스몰셀이라고 작은 기지국을 만들고 있는 업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G 기지국은 일단 커버할 수 있는 거리는 좀 좁은데 예. 이제 소형 기지국이 좀 더 이제 선호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8GHz 같은 경우에는
핫스팟 지역에 이제 인빌딩으로 많이 좀 들었을 건데요. 예. 네, 일단 뭐 인빌딩 쪽에 설치가 될 때 아무래도 스몰셀이 많이 좀 활용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내년에는 이제 스몰셀 관련된 의미 있는 실적이 이제 나오는 첫 해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스몰셀이 뭐 매출이 뭐 올해 대비 한 50% 크게 증가하고, 그래서 뭐 이 종목도 뭐 상당히 좀 가파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FR 서진 시스템 이노 와이어레스 크고 빨간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들 중에 선별적으로 한두 종목을 들고 가면 좀 몇 개월 안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탑픽 종목인지는 무료 방송 가셔서 하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 그 노란토 채팅방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겠고요. 뭐 힌트를 드리면은 예. 뭐 밸류나 뭐 수급이나 뭐 주가 위치나 지금 뭐 접근하시기에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확장성으로 보면은 서진 시스템 그리고 리포트에서 밀어주는 건 이노 와이어리스가 눈에 띈다라고 데닐 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종목이 탑픽인지는 황성수 매니저의 샵 2034 주머니 마인드맵 이렇게 치시고 7글자 치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요 맵, 마인드맵 원본을 그대로 드리고 그리고 황성수 매니저의 의견 매일매일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와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수의 주머니 마인드맵 오늘은 여기서 황성수 매니저와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